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요즘 경제 기사 그리고 혹은 경제 방송 보시다 보면 뭐 S의 공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시장을 조금씩 짓누르고 있다라고 표현할 때 그걸 줄여서 S의 공포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떨어지는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안 좋은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그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를 지금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어디까지 사실인지 오늘 특별한 시간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IS 김태성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결국에는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기대했던 그러니까 단꿈을 꿨던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는 조금 사라지고 이제는 걱정의 시선으로 확실히 좀 바뀐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그 모든 것을 예단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후보자 시절부터 우리가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트럼프 이야기가 거의 뭐 6개월, 7개월 이상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의 그 날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일련에 나오는 뉴스들을 가지고 트럼프 임기 내내 모든 것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미리 걱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좀 집중을 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기업들의 실적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이 바로 지표. 그런데 지금 S의 공포, 뭐 아래 공포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아래 공포 같은 경우에는 경기의 후퇴, 그리고 S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야기 주셨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R보다 S가 어떻게 보면 지금 더 무서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을 이겨내려면 미국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경기가 좋다라는 것들만 보여주면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럼 그것을 볼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은 뭐냐? 바로 지표죠. 그러니까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지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파월 연준 의장도 그리고 많은 어떤 이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도 어떤 기업이 돈을 얼만큼 번다 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지표가 예상치보다 상회했습니다. 예상치보다 하회했습니다.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일단 지난주 비농업 부분과 그리고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로는 아직까지 미국 경기는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 굉장히 또 빠르게 지수가 반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외부적인 변수, 그냥 관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내부적인 변수, 트럼프로 인한 물가의 상승 이런 것들이 계속 첨예하게 부딪힐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죠. 아직까지는 경기가 괜찮다라는 쪽으로 조금은 더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 미리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매수를 하지 않을 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매수를 하지 않으면 물론 손실도 없겠죠. 예. 하지만 수익도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일단 우리가 주식을 하는 것은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서 우선은 저는 투자는 해도 괜찮다. 대신에 대응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하자라는 전략만 가지고 있으시다면 지금 시장은 굉장히 해볼만 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 공식적으로 뭐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관세 정책이라든지 자꾸 딴 데 가서 이렇게 건드리고 다니는 게 사실 미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라는 것들을 우려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지나가고 나면 이런 리스크들을 어느 정도 시장이 소화하고 나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오긴 올 거거든요. 물론 그게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그래서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주말 사이에 파월 의장, 베센트 재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조금은 구를 수 있어도 조만간에 좋은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의 혼란이 있지만 우리는 괜찮다 그쵸. 이런 얘기를 했던 네. 것 같은데 이쪽에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저는 부럽기까지도 합니다. 그 일련의 약간의 고통은 당연히 수반이 되어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죠. 네. 일단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거의 다 지금 얻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캐나다, 멕시코, 특히 멕시코를 압박하니까 지난 25년 동안 잡히지 않았던 마약왕 한 분이 미국으로 송환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트럼프는 무슨 생각을 했겠느냐? 압박하면 되는구나.
특히나 캐나다와 멕시코, 미국이 다 같이 힘들겠지만 관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누가 더 체력적으로 더 오래 버틸 수 있는가 객관적으로 고민을 해보면 당연히 미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관세가 처음에는 한쪽에서 먼저 공격을 하고 받은 쪽에서 더 강하게 공격을 하는 모습들이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선점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의 고통은 수반되지만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이야기했었던 그러니까 위대한 미국을 위한 발걸음으로는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선제적으로 투자한다고 지금 먼저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도 그렇고요. 대만도 그렇고요. 그런 일련의 흐름들을 좀 보면 당장의 노이즈는 당연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불안하긴 하나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미국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좀 속상한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그들만의 리스크가 계속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대의 흐름은 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제 트럼프 임기가 총 4년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뭐 중간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2년이라는 짧은 시간임을 좀 생각을 해봐도 그 다음 후보자가 누가 되었든 간에 지금의 기조를 빠르게 바꾸긴 어려울 것 같아요. 미국인들에게 우리는 위대하다. 그리고 우리의 안으로 들어와서 생산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책을 갑작스럽게 그 다음 정권이 이어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생산 안 해도 되고 너희들 나라에서 생산해도 된다라고 바꾸기에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고용시장을 그만큼 키워놨는데 이 고용시장을 다시 줄인다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또 서민들에게는 이슈일 가능성이 높아서 우선 저는 트럼프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혹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에 따라가는 기업들은 괜찮다. 하지만 따라가지 못하고 지금은 자존심을 부리는 기업은 투자의 매력도는 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미국이 하겠다고 하면 웬만하면 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트럼프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게 조금 자존심을 내려놓고 뭐 잠깐이라도 좀 말을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또 자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놓고 야 언젠가는 뭐 트럼프가 안 돼서 뭐 트럼프가 망해서 이 기업이 다시 올라갈 거야라고 기대하는 건 너무 조금 지금은 위험한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많은 네. 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뭐 부과했다가 유예했다가 이 나라는 부과를 했나 안 했나 뭐 잘 기억도 못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쵸. 보세요? 일단 이게 저는 나름의 어떤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이즈 마케팅. 왜냐하면 내각에서 관세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겠다. 조금은 완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거짓말처럼 바로 이어서 트럼프가 아니다. 나는 25%할 거고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시행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러 번 해왔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결국 결과는 내각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유예가 됐고 조금 더 협상할 의지는 있다라는 쪽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다 된 퍼포먼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트럼프와 내각이 서로 모른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일단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것 또한 다 계산된 행동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도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 S의 공포가 더 커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더 커지게 되면 나중에 수습할 때 또 굉장히 힘듦이 이제 수반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우선은 지금의 일련의 관세 이야기는 협상의 카드 정도로 계속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의 과감한 워딩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과감한 액션 때문에 만약 펀더멘탈은 그대로 있는데 투심 자체가 위축이 돼서 종목군들의 변화가 생긴다면 그 종목군들은 현금이 있으신 분들에게 하여금 저는 기회라고 좀 보여지는데 현금 여력이 좀 빠듯하신 분들에게는 추가 매수는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 만약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 종목군들이 있다면 4월 5일 지나서 하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두 가지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보면 공매도 재개 이후의 수급의 방향성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 이 부분이 확실하게 유예가 아니라 제거가 돼야 불확실성적인 요소가 제거가 돼야 조금은 더 편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여력이 있으셔서 신규 매수 가능하신 분들은 그런 변동성을 이용해도 되지만 추가 매수는 그때 이후에
그러니까 4월 5일 이후에 안정성을 좀 보면서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또 한 달 유예가 됐기 때문에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스케줄로는 4월 초까지가 되면 어느 정도 관세와 관련해서 노이즈는 조금 잦아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좀 트럼프에게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그런 행위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어떤 주도권이 연준에게 있느냐, 투자자들에게 있느냐, 미국 정부에게 있느냐. 지금은 확연하게 미국 정부 쪽으로 흘러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잡고 앞으로의 어떤 국정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포석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마 이게 마케팅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기는 하고요. 연준 얘기가 또 나와서 그런데 연준이 그래도 좀 구원투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한 2, 3주 동안 나온 지표가 계속 혼재되죠. 맞아요. 한 주는 좋았다가 어려워요. 한 주는 나빴다가 네. 또 지난주는 그래도 제법 괜찮은 지표가 나오다 보니 아마 연준은 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 그리고 생각보다 미국의 경기는 견고하다. 아마 이 멘트 그대로 이번에 연준은 파월 의장을 앞세워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일단 분기 실적이 모두 마무리가 되는 시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있을 어떻게 보면 CPI의 이제 숫자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저는 이 CPI 또한 크게 변동성 있을 만한 요소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내에 크게 좀 있었던 LA 산불도 벌써 이제 좀 시간이 지난 상황이라서 지금 이번에 나올 CPI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들은 천연가스의 상승이라든지 유가의 가격 하락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쪽 부분이 이제 영향을 좀 줄 수 있으면 만약 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렇게까지 큰 점유율이라든지 영향력은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 지표는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고 있고 트럼프가 유난히 많은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동안 연준은 오히려 좀 조용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쪽에서 복작복작하게 이야기를 하면 연준도 여기서 시끌시끌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서 좀 많은 이야기를 하면 연준은 입을 좀 닫고 있었던 그동안의 패턴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는 연준이 또 가만히 지켜보겠다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주말에 파월 의장이 그런 말만 했는데도 그래도 증시가 좀 반등을 했어요. 예,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증시에 대한 어떤 하단에 대한 기대감도 투자자분들이 좀 갖고 계시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조금 뭐 위태위태하고 불안불안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미국 경기 그리고 미국 시장이 그렇게 막 하방 압력을 크게 받는 급락을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다들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네. SE 공포 얘기 이런 거는 우리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겠죠? 그런데 한 가지 좀 찝찝한 지난 금요일 날의 흐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떤 게죠? 코스트코의 실적이 나왔는데 맞아요.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사 피어에 있는 기업들, 뭐 월마트라든지 맞아요.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 기술주들이 많이 힘들 때 시장의 구원투수가 되었던 쪽이 그런 유통 쪽이었습니다. 뭐 타겟이라든지 코스트코, 월마트. 근데 이쪽에 대한 실적이 조금 흔들리는 것은 많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런 고민을 하게끔 만들죠. 정말로 서민들의 지갑이 얇아져서 소비가 안 되는 건가? 그러게요. 네. 왜냐, 우리가 흔히 아는 코스트코는 다른 마트보다 조금은 저렴하게 대규모로 이제 물량이 이제 파는 곳이라서 창고형이죠. 그렇죠. 싸게 살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또한 실적이 조금 줄어들 정도로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이 되었나? 라는 고민이 좀 생기게 하는 일련의 일정들이 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은 체크는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또 온라인 유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비 판매 다른 종목군들이 다 같이 밀려 내려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보긴 해야 된다. 하지만 앞서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동안 주가의 조정이 많았던 기업들,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그동안 올라온 거 생각해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조정 그 수준이었기 때문에 물론 테슬라는 생각보다 좀 세게 내리고 있지만 그래도
먼저 걱정하면서 고민하실 필요는 아직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코스트코도 주가 보니까 진짜 많이 아유, 올랐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뭐 물론 금요일에는 조금 아프게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요게 이제 과연 정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주가가 충분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낙폭을 만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직 3월 뭐 한 2, 3주 남았으니까 그렇죠. 4월 초까지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그 즈음에 이제 자금 운용을 좀 고민해 보시면 그때까지 계속 뉴스 플로우를 저희가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건 어떨까요? 그 미국 쪽이 계속 불안하다 보니까 최근에 뭐 유럽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유럽에서 막 방위비 늘린다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타격을 입힌 나라들이 뭔가 자꾸 단결하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면서 이러다가 트럼프의 미국이 정말 자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조금 지켜보긴 해야겠죠, 이것도.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쪽으로 이게 변질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의 수도 지금은 열어둬야 되지 없진 않은 것 않을까라는 같아요.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미국에 대한 반감도 크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트럼프가 푸틴하고의 연결고리가 조금은 더 강하게 깊어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그래도 활발한 거래량을 보이는 쪽이 바로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 쪽은 내부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지금 붙게 되면 중국은 필패입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이려면 중국은 내수 체력을 좀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아무리 관세 이야기를 해도 예전처럼 바로 관세 보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양회라든지 경기 부양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좀 챙길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챙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야 미국이랑 싸웠을 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거나 아니면 혹은 어느 정도 좀 공격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미국에서 나오는 불편한 뉴스 그리고 유럽 쪽과의 어떤 껄끄러운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중국 쪽을 바라보는 게 지금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엮여 있는 쪽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구안신 프로젝트 때문에 가전제품들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또 이제 중국에서 레거시가 소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디램 가격의 회복으로 우리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중간에 껴있죠. 미국의 라인을 타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중국 쪽은 또 무시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라서 오히려 레거시 쪽 혹은 디램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시장 영향 때문에 빠진 종목이 있다면 저는 그 종목군들을 우선적으로 체크를 하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는가. 뭐 대표적으로 저는 TLB와 같은 기업들은 지금의 위치가 가장 매력적이어 보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우리가 뭐 게임 같은 걸 해도 자원을 많이 먹고 돈을 많이 벌어야 그렇죠. 그래야 이제 전투에 나가서 싸움을 하고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상황을 놓고 보면 주말에 또 중국의 물가지표 발표되는 또 안 좋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또 중국에서 좀 더 부양책이 세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이번 주는 약간 중국 타겟의 어떤 그런 섹터가 조금 도움이 되겠네요. 우선 두 가지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주말에 파월 연준 의장 발언 때문에 시장이 그래도 제법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쵸. 일단 그게 첫 번째 단초, 그리고 두 번째는 크립토 서밋이라 그래서 가상자산 맞아요. 화폐 회의를 처음 열었는데 생각한 것보다 단기적인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보다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상화폐의 투심이 조금 많이 낮아졌어요.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빠진 자금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미국 쪽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따라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우선은 미국 쪽부터 먼저 챙겨 보시는 게 오늘의 전략에서는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지켜봐야 되는 시간이 며칠 필요하기는 하겠네요. 지금까지 IS 김태성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